안녕하세요. 한국 IBM 소프트웨어 사업본부의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2012년도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정의와 그리고 그 트렌드, 그리고 그를 서포트하기 위한 IBM 프레임워크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지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화두가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먼저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그 빅데이터로부터 어떻게 통찰력을 제대로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IBM의 플랫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을 어디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즈 케이스에 대한 소개를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최근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변화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이게 A380이라고 하는 에어버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에어버스가 한 대가 이륙을 해서 운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각 엔진별로 30분당 10TB의 데이터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어버스에는 엔진이 4개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30분당 40TB의 데이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10시간 정도 운항을 한다고 하면 계산상으로는 800TB의 데이터가 이 비행기 한 대가 이륙을 해서 운항을 해서 어느 곳까지 갈 때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비행기 한 대 예를 든 것인 것 뿐일 텐데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라던가 어떤 장치로부터 수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주변의 세상의 변화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세상의 변화 중에는 IBM이 과거 계속 얘기해왔던 스마트 플래닛, 똑똑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주변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이런 세상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들, RFID와 같은 거라든가 이런 디바이스들이 나와서 또 그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더욱더 인텔리전트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트래픽 시스템들이 더 스마트하게, 더 똑똑한 교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스마트한 푸드 시스템 또는 헬스케어, 에너지, 각종 저희 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더 똑똑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들의 뒷면을 살펴보면 사실은 데이터, 정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이 세상이 더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이후에 더 똑똑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앞에서 많은 양의 정보들이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그런 것들이 저희 주변에서 보면 지금 작년까지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라던가 아니면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숫자, 그리고 그 외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데이터는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데이터, 정보들의 양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중에서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해 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지금 세상의 변화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많은 양의 정보들,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그러면 대응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데 우리 변화의 시작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단순히 데이터 양이 많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그 증가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울 정도이고요. 그리고 또 그 많은 양의 데이터들 중에 80% 이상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비정형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 그리고 그 중과세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들을 제대로만 잘 활용한다면 과거와는 다른 더 많은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각 기업들은 더 많은 인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많은 기업들에서는 그런 정보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서비의 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하면 이런 세상의 변화와 이 변화를 제대로 대응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를 관리하던 방식, 기존의 데이터를 분석하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논의를 하기 이전에 그럼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는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정의를 내립니다. 3V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볼륨입니다. 볼륨은 일단 데이터 양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근데 이제 그 많은 정도가 과거에 테라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보유하는 고객이다라고 하면 이미 매우 대용량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고객이라고 해서 특별 관리를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테라바이트가 문제가 아니라 페타바이트급의 사용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곧 이어서는 제타바이트급까지도 나갈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업계의 예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양의 급격한 증가를 통해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핸들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빅데이터의 첫 번째 특성이고요. 두 번째 V는 빌라시티, 속도입니다. 속도는 정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발생한 정보를 그 전에 있는 정보들을 그 전날에 있는 정보를 가공을 해서 그 다음 날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발생하는 그 즉시 그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기술들을 의미하는 거죠. 경쟁이 이제 더 급심해지면서 어찌 보면 누가 더 빨리 정보가 발생하자마자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로 빌라시티, 이 신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 V는 버라이어티입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이라는 것은 특별히 데이터의 형식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데이터가 과거에는 정형화된 형식으로 해서 RDB에 저장을 하고 글을 분석을 하던 이런 형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죠.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이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세상의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비정형 데이터의 그런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형, 스트럭처드 포맷에서부터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 그게 언스트럭처드이건 아니면 세미 스트럭처드이든 간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면 대용량,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신속성이라고 하는 이 3V라고 하는 것으로 크게 대변을 하고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거는 IDC가 정의를 하고 있는 빅데이터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3V가 키워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보시는 이코노미컬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방법으로 이 많은 양의 데이터, 그리고 그 생성되는 데이터를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정형뿐만 아니라 비정형까지도 잘 추출하고 관리하고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빅데이터의 기술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으로 IDC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빅데이터 시대, 다시 말하면 변화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결국 도전 과제들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빠르게 증가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찾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도전 과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포맷들, 아까 정형, 비정형, 반정형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들, 그리고 이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또한 효과적인 비용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빅데이터 시대에 고려해야만 하는 도전 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그림에 보시는 내용들은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그것도 다양한 종류의 포맷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이 기업에게 그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형식으로 제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 중에는 실제로는 제대로 된 데이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실제 각 기업이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 아래쪽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갭들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 중에는 진짜 노이즈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과거에 기술이 부족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이 대응되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활용하거나 분석하지 못했던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면 이 빅데이터 시대에는 각 기업들이 그 기업에게 가용한 많은 양의 데이터들 속에서 되도록이면 많이 처리를 해서 거기서부터 밸류 있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면 빅데이터라는 것이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그리고 여러 종류의 포맷으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제대로 처리하고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골칫거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은 각 기업, 각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기존에 저희가 다루던 데이터들, 기존의 월, 연, 아니면 주, 아니면 데일리로 다루던 데이터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빅데이터의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게 세컨드나 밀리세컨드 단위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양도 메가, 기가, 테라에서 페타, 엑사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어느 수준 이상에 가게 되면 빅데이터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어디서부터가 빅데이터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데이터, 각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빅데이터의 주 관심사이고요. 그 중에서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그런데 빅데이터 시대를 잘 준비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분석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면서 그를 통해서는 비즈니스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즉,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비즈니스를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게 예를 든다면 그 통신사 같은 경우에도 초당 발생하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과거에는 제대로 관리하거나 분석하거나 하지 못했었다면 빅데이터를 잘 준비를 하시게 되면 그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실제 고객에게 어떤 프로모션을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초단위나 밀리세컨드 단위로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관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어요. 그리고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는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1960년대에는 내비게이션을 하는 데이터베이스, 계층형 하이어라키컬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서 각광을 받았었고요. 70년대, 80년대에는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그렇게 쌓인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잘 분석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정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오늘날에는 그거의 계보를 이어본다면 빅데이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완전 별개의 기존에 하던 것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정보를 관리하고 분석하고 있었던 그 영역을 확장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3V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것이 지금 중요하게 되었는지, 왜냐하면 세상의 변화와 맞물려서 더 이상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관리하고 분석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경쟁에 뒤처지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어서 그러한 빅데이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플랫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큰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전통적인 분석 방법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분석 방법이라고 하면 사실은 출발을 여기서부터 합니다. 비즈니스에서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는 거죠. 즉, 데이터 안에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해서 어떤 통찰력을 얻을 것인지, 질문을 뭘 할 것인지를 먼저 사전에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IT에서는 그것을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으겠죠. 그리고 그거를 구조화하는 작업, 디자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IT가 제공을 해주면 다시 비즈니스에서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쿼리를 수행을 해서 반복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도록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새로운 요구사항을 다시 IT가 받아서
지금 만들어 놓은 그렇게 구조적으로 구성해 놓은 디자인을 변경을 해서 다시 그러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루프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에 비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뭘 분석하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비즈니스와 IT가 과연 우리 기업에 가용한 정보 소스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함께 정의하는 작업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용한, 어베일러블한 데이터 소스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IT는 그 가용한 데이터들, 거기에 데이터와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사용자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모아주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게 IT에서 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나면 비즈니스 쪽에서는 다시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를 탐색을 해보고 발견을 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질문을 던져가지고 통찰력을 얻어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통찰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나온 얘기들은 다시 기존의 다른 기술들, 그게 아까 예를 들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존의 데이터 마트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기술과 접목을 해서 다시 연계해서 검증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 발견 위주의 접근법, 빅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방법같이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두 가지 방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연계해서 활용이 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내가 어떤 질문을 할지 결정을 하고 그에 맞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과 또 가용한 데이터들을 일단 모아두고 거기서부터 어떤 질문을 던질지를 탐색해보는 이 두 가지의 어프로치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방법들이 기업 내에서 제대로 잘 활용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빅데이터 시대를 잘 준비하시게 되는 건데요. 기업에서 정보를 활용한다, 분석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인테그레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 관점의 인테그레이션인데 기존에 있던 다양한 종류의 전통적인 데이터 소스들,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하는 세상의 변화에 의해서 새롭게 등장한 데이터 소스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 그 다음에 새로운 소스들과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하드비나 스트림즈 같은 이러한 기술들,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이 되고 같이 활용이 될 때 그야말로 기업 내에서는 제대로 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앞에서 엔터프라이즈 인티그레이션, 기업적인 정보 통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엔터프라이즈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빅데이터를 어떤 특정 분야에만 적용하는 기술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 전사 정보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빅데이터를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정보 환경과 어떻게 통합이 되어서 사용자들이 분석 환경을 더 확장해가지고 더 많은 통찰력, 즉 빅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패턴들입니다. 첫 번째는 비정형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빅데이터에 해당하는 그런 종류의 데이터들하고 기존에 발생했던 데이터들을 별도로 분석을 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비정형과 정형 데이터들을 따로 관리는 하되 사용자 측면에서는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언스트럭처드 데이터가 가용한 데이터 영역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형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또 빅인사이트나 웨어하우스 양쪽에다 두고 그거를 활용하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원래 있던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업무이지만 그거의 일부를 새로운 기술로 활용하는 이러한 패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적인 아까 신속성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하는 거를 또 같이 패턴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스트리밍하는 데이터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바로 화면에 이제 그대로 활용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 분석하고 연계를 시키는 이러한 패턴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트림 데이터 자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트림 데이터와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같이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림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과 정형 데이터 분석을 양분화해서 가져가는 이러한 패턴들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빅데이터 시대에 새로 나온 어떤 요구사항들을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업의 정보 아키텍처에 어떻게 잘 접목하고 연계해서 이것들의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전사 정보 아키텍처 안에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같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느냐라는 걸 보여드리는 그림이고요. 맨 왼쪽에 보시는 것이 데이터 다양한 소스들입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릴레이셔널 그리고 넌 릴레이셔널한 이런 종류의 데이터셋이 있고요. 스트리밍 데이터, 실시간으로 계속 발생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들어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로부터 화살표를 보시면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가는 플로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스트리밍 데이터는 인포스피어 스트림즈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같은 그런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인포스피어 빅인사이트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데 이들이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서로 주고받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 아키텍처 안에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 소스들을 잘 접목을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도로 볼 수도 있고 그거를 함께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꾸며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러한 정보 아키텍처를 빅데이터를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해야 되는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 필요한 솔루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위한 플랫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BM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이 빅데이터 플랫폼은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기존의 원래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시는 MPP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해당하죠. IBM 스마트 애널리틱 시스템이나 아니면 네티자와 같은 그런 기술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둡이라고 하는 기술, 이제 이것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인포스피어 빅인사이트를 통해서 하둡은 오픈소스인데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정형 대용량 데이터들에 대한 관리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기술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스트리밍 컴퓨팅이라는 게 또 하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트림 컴퓨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포스피어 스트림즈가 여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빅인사이트 스트림즈와 같은 이러한 기술 요소들과 통합적인 어떤 구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 통합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인티그레이션 영역으로 해가지고는 인포스피어 인포메이션 서버라고 하는 그런 또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즉 기존의 기업의 정보 아키텍처 안에 빅데이터까지를 잘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연계된 분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IBM의 빅데이터 플랫폼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4가지를 근간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그 밑바닥에는 시스템 관리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시큐리티를 관리하는 가디움과 같은 솔루션이라던가 아니면 그리고 거버넌스와 관련한 부분 그리고 더 크게 보면 그게 이제 애널리틱 솔루션까지를 포함하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엔드 투 엔드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강의에 이어서 또 후속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인포스피어 빅 인사이트라던가 또는 그 이후에 인포스피어 스트림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게 될 텐데, 빅 인사이트는 간단하게 하둡 기반의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솔루션이고요. 가장 작게는 하둡이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베이직한 에디션으로 만들어서 프리웨어로 사용하실 수 있는 버전이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엔터프라이즈급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액세스 컨트롤이라든가 시큐리티라든가 가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만들어 놓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스트림즈 역시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더 상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에 대한 유즈 케이스인데요. 사실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분야가 제가 앞에서부터 세상의 변화와 함께 스마트 플래닛 그리고 이어서 빅데이터의 정의를 내리면서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정보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더스트리이든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세상의 변화를 비껴가는 기업은 없을 거고요. 또 그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정말 그 속에서 통찰력을 얻어서 뭔가 경쟁 우위를 위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모두들 다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인더스트리에도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IBM이 얘기하는 빅데이터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유즈 케이스 사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왓슨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은 미국의 유명한 퀴즈쇼이고요. 이 퀴즈쇼에 IBM에서 왓슨 프로젝트로 해서 왓슨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이 다른 그 퀴즈 대회에 나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결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결은 이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당연히 인터넷은 단절되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자가 말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퀴즈를 내는 거고요. 그러면 왓슨은 그 자연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되죠, 우선. 그리고 이해를 한 후에 그것에 맞는 정보를 찾는 거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경쟁자가 답을 하기 전에 예를 들면 3초 이내에 먼저 부조를 눌러서 답을 맞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왓슨이 이겼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안에 보면 빅데이터 기술이 그야말로 다 녹아져 있는 거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거를 비정형 그 음성, 보이스를 인식을 해서 그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부터 정보를 빨리 찾아서 바로 답변을 하는 이러한 기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왓슨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예를 들면 빅데이터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대변해 주고 있고요. 각 기업에서 왓슨과 같은 컴퓨터를 한 대씩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즉 빅데이터 플랫폼을 제대로 구축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유즈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여드리는 내용은 그 중에 일부의 예들에 해당이 되죠. 특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 그리고 정형화되지 않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각 인더스트리에서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것이 파이낸셜 서비스 인더스트리, 금융업계에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트랜스포테이션이나 아니면 콜센터라든가 아니면 각 통신산업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비정형의 많은 양의 데이터들 그리고 뭐 정형이라 할지라도 그런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측면에 이제 그 사례들이 스트리밍 쪽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들을 발생하면서 같이 뭔가 분석하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어떤 유즈 케이스들이고요. 역시 액션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헬스케어나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쪽의 예들을 보면 우리 실생활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련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환자실이나 그에서부터 그 다양한 의료기기로부터 나오는 정보들을 스트리밍 데이터들이죠. 그러한 디바이스들로 나오는 정보들을 바로바로 가져다가 어떤 모니터링이라던가 분석을 함으로 해가지고 위험에 처한 환자들을 조기에
경보 발견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역시 이 스트리밍 기술이 활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제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정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트레디셔널한 데이터 소스들, 뭐 예를 들면 물건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데이터, 아니면 은행에서 트랜잭션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데이터, 콜센터로 전화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런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지요. 그러면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들은 정형화된 정보로 해서 데이터가 인티그레이션이 트레디셔널 DW로 되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과거에는 활용하지 못했던, 하지만 세상의 변화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여기 보시는 뭐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디바이스 정보들, 스마트폰의 SMS 메시지나 소셜 정보, 이러한 정보들, 소스들이 있습니다. 즉 3V로 대변되는 아이들이죠. 다양한 종류, 그 다음에 매우 신속하게 발생하고 그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 이제 이런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들까지도 이제는 분석의 환경 안에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안에 얘를 갖다 넣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빅데이터 플랫폼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정보의 소스들,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의해서 새로 나오게 된 정보의 소스들, 이런 것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안에서는 그러면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추가적인, 그래서 3V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들, 그리고 또 이들을 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 또 이것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그리고 가용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냐 하는 이러한 기능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결국 사용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란 기업의 임원이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워 유저들, 아니면 콜센터의 직원들, 또는 불특정 다수의 그런 여러 가지 고객들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리포팅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분석도 수행하고, 또 의사결정도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잘 된다. 즉, 정보의 소스들에서부터 정보들이 잘 관리가 되고 이를 통해서 분석을 잘해서 중요한 사용자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결국 그것이 이 비즈니스에 더 나은 아웃풋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2012년 빅데이터의 트렌드와 IBM의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